너무 추워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젖어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루에 다치고 오다 보니까 맞아. 중국이었던 거야. 언니 이게 보쌈 당했어? 이런 강령 있잖아. 옥수수 언니. 옥수수. 그거 이렇게 있는데 위에 저기 누워있는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실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병실 언니 탈북 스토리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또 탈북 스토리도 또 다양하잖아요. 예, 저처럼 그렇죠. 뭐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 있는가 방면에 또 어려워가지고 그걸 또 인신매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건대는 언니는 인신매매도 아니고 인신매매나 봤지. 인신매매나 같은 그치. 거예요? 같은 거지. 언니도? 응. 그래서 같은 거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이 탈북민 여성들의 그 아픔을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언니를 모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가 이만급에도 한 몇 번 출연해도 한 번도 말 안 했고 또 주변 지인한테도 이 말은 제가 저도 못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온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또 저희 이 말 할 때 꼭 우리 저희 친정 식구들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좀 말을 많이 아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혼자서도 할 용기도 안 나고 또 우리 안혜경 TV에서 약속했잖아요. 전번에 세월이 또 세월인 것만큼 그쵸.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약간 좀 더디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바다리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문이었던 게 왜냐면 언니랑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카페 언니랑 얘기하다 보게 되면 제가 늘 북한했을 때 저도 나름 북한했을 때 상류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니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저는 완전 진짜 북한에서 하바닥에서의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도 그렇고 그 언니도 그렇고 아니 북한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왜 갑자기 중국이라는 나라를 오게 됐는지 그게 늘 의문점이었는데 사실 의문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될까봐 더 물어보고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문점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친척이 결혼식을 했어요. 사촌 언니가. 아,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한번 가려면 여행증도 떼야 되고 뭐 휴가도 받아야 되고 좀 이런 여건이 있어야 어디를 가거든요. 북한은. 근데 저희 집도 뭐 오빠도 뭐 자기 이술 휴가 다 썼고 아버지는 좀 심장이 안 좋아서 기차를 못 탔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대표로 내가 우리는 좀 친척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 고모 아마 딸이니까 아버지한테는 누나 그쵸. 조카잖아.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근데 더군다나 그게 이렇게 난강도 해산. 양강도 해산. 거기 돼가지고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 또 더군다나 앞에 또 중국이 있다네. 근데 우리 그 고모도 또 군부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기 강원도에 있다가 거기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정말 해산이 안 되는 내가 정말 큰 마음 먹지 않고 가볼 일이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왔길래 우린 정보가 와야지 이걸 때잖아. 그 여행증을 쭉 찾아가 보니까 너무 가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거지. 왠지 그때 느낌이 좀 싸했나 봐.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라치하고 막 피 뽑아가고 북한 애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많다는데 혼자 가는 게 너무 불안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가 또 혼자 근데 가니까. 거기 가면 또 우리 삼촌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또 한편도 믿고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딸 이름이 첫째가 원래 이름 알지? 미정이. 네네. 왜 이름 미정이라고 했겠나? 차가 계속 미정인 거야. 차가 미정이어서 미정이구나. 어떤 가면 뭐 지연이 아니라 미정이야. 미정이라는 건 언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정이잖아. 야 이게 우리 북한에서 남집 가서 가까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뭐 가는데 나는 해산에서 은대까지 가려면 2번 가라도 타야 되고 근데 갈 수가 있나? 기차에서 가지. 그러니까 이게 눈치밥 어지게 먹지. 왜냐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남의 집 가서 남의 집은 친척집이라도 그 한 끼 한 끼 먹는 게 엄청 눈치 보였잖아. 아침만 눈 뜨면 한 끼 먹고는 나와서 역전 갔다가 시장 갔다가 거기서 밥 한 끼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날도 우체국에 가서 아버지 회사다가 우리 우체국 가면 전화했잖아. 전화했어. 아빠가 저기 해산에 외쪽으로 가는 화물차가 있으면 알아봐서 오라고. 시장 옆에 협동식당에 이때 많았어. 그날도 미정돼가지고 아빠가 한 며칠만 더 기다려가지고 그러면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고 밥 한 끼 들어가자. 먹고 들어가자. 국밥. 우리 돼지국밥이잖아. 그래서 먹고 들어가려고 탁 들어갔는데 그 여자 얼굴이 나 지금도 내 눈 감아도 그 여자 얼굴이 근데 지금은 고마워 그 여자인데 지금 그 결론은 고마워. 나보고 어디서 왔는가 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좀 그래도 시내에서 온 사람들 약간 물이 좀 티가 나잖아. 그래. 그래서 그때 또 아가씨고 또 약간 우쭐하고. 그리고 언니가 아가씨 때 사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 진짜. 그건 그래서 가찬이고 그래서 가가지고 천진에서 왔어요. 아까 벌도 다르다고 콜라가 있는데 마시겠나 들었어. 근데 나는 콜라를 우리 천진에서는 맥주하고만 섞어 마시는 걸로 알았지 이게 음료수라고는 생각 못해서 나 술도 안 마실 건데 왜 맥주 근데 콜라가 우리는 다 일본 아사히 콜라 아사히 맥주 콜라 캔 콜라를 먹었거든. 근데 병 콜라를 이렇게 주는 거야. 은혜 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도 생겼구나. 그래서 이 콜라는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아까 아니 천연은 이 콜라 아는가 하더라서 우리 천지에서 막 천지 하면 다르다고 그러니까 너 칭찬해주니까 또 우쭐했지. 아이고 우쭐했지. 그래가지고 참 마셨는데 너무 추워서 일어난 거야. 마실 것까지 마셨는데 너무 추워서 일어났는데 나 밑이 너무 딱딱하고 거기가 올 초였어. 장백 5월 초면 춥잖아. 너무 추워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젖어있고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젖어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루에다 지고 오다 보니까 중국이었던 거야. 언니 이게 벌쌈 당했어? 근데 더 웃긴 건 강냉이 창자 있잖아. 난 태어나서 강냉이 창 밑에 너무 아파가지고 보았더니 이런 강냉이 있잖아. 옥수수강냉이. 옥수수가 이삭강냉이가. 그거 이렇게 있는데 위에 지금 누워있는 내가 있는 거야. 그때 당시 나는 이게 중국이란 생각 못했어. 이게 왜 강내에 있는데 내가 왜 있지? 근데 분명히 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근데 막 우리 마음은 전지 있잖아. 막 이렇게 불이 보이는 거야. 저건 뭐지? 근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천이 이제 정신 차렸는가 하고 제 조선에 왔지 이러더라고. 조선에서 왔대? 그 말 듣다 이게 그럼 조선 아니고 어디 여기 중국이라는데 자기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자기 아들이 구해냈대 자기 나를. 근데 후에 나보니까 아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잡히니까 코 깨서 이렇게 간대. 한때 그런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피해야 된대서 피해가지고 온 게 우리 신랑네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온 거지. 지금의 신랑네 그 동네로. 그 주변으로 온 거지. 그래서 나는 저는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근데 그때 당시 가방에 뭐 있었겠냐 화장품 있었잖아요. 가방 맨 처리 있었으니까 보니까 우리 중국 연필 생각나지? 이렇게 있다 앞에는 금색이고 뒤에는 까만 색깔 연필 눈썹 연필 중국에서 나오는 연필 그게 있었어. 거기다가 오늘 때마다 쫙쫙 또 배웠다고 한자 이렇게 조금해서 왔잖아. 내가 달아나라고 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끌려가는 판이지. 그래가지고 나보고 남순 가겠는가 물어보더라고. 대본에.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남순에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여자들 다 이렇게 남순 시집 간다고. 이게 시집이란 그 자체를 몰랐잖아. 내가 나는 어떻게 생각해 집에 가야 된다니까. 그 할머니가 지금은 너무 검사가 심하니까 이제 좀 더 있다가 검사 풀리면 가자. 근데 지금 여기서 있으면 계속 검사가 오니까 좀 더 안전한 데를 가자. 이러면서 계속 들어갔구나. 뭐라는가. 여기면 계속 있다가 잡힌다. 그러니까 가짜 열어. 그러니까 이 집 며느리다 하면 안 잡아간대. 그러니까 사람들도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북한에서 계속 숙박근무를 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외부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누군가. 근데 며느리라면 안 잡히지. 그래서 이게 우리 신랑이었던 거야. 근데 난 그때 당시 몰랐어요.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 시에 알고 보니까 언니가 팔린 거구나. 우리 신우가 나보고 우리가 돈 주고 데려왔다는 거야. 언니를. 그래 얼마에 팔렸어? 18,000. 18,000에 뭐 여기 떠느라 거의 언니가 그냥 200만 원에 팔렸구나. 거의 200만 원에 200만 원에 팔렸지.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집에서는 지금 초긴장이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때 당시만 2만 원이면 중국에선 큰 돈이지. 큰 돈이지. 농촌에서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영원히 살 줄도 생각 못했는데 다른 못난 원인이 내가 또 임신할 줄도 몰랐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우리 신랑한테 미안해. 우리 신랑도 알아 지금도. 이름도 다 거짓말 썼고 다 거짓말 썼어. 왜? 자랑하려고. 난 집에 가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동네에서 싸면 또 억지를 하고. 그때 당시는 북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누가 뭐 북한에서 왔다고 좀 억지 보면 누가 옆에서 김정일만 탁 말하면
내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혁명적으로. 너네 누구인데 우리 감히 우리 우리 수령을 장군님. 욕하니 우리 장군님. 을 욕하니 정말. 그래서 2년을 본격적으로 싸움했어. 어. 근데 날 잡는다네. 전화 왔어. 말 피해라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반같이 이 회에 나서도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그 국가를 위해서 뭐 엉어하고 내가 욕적이라는 거야. 2000년대 우리 아버지하고 전화 통했거든. 응. 우리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지. 오지도 말라는 거야. 너는 오면 안 된다. 시체도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요원이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일생 중에서 제일 잘못 산 거는 자식을 역적으로 만든 것이다. 내가 국정원에 왔잖아. 국정원 와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탁 면도 보더니 이 시기는 거의 80%가 납치라고. 일단 거기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5시만 되면 어둡잖아. 절대 다니지 말라고 그랬거든. 야, 근데 그때도 내가 한 42kg 나왔거든. 그걸 어떻게 잘해 이래가지고. 42kg면 가볍지. 언니 나 60kg 드는 사람이잖아. 난 머플 가서 60kg 들었잖아. 나는 압력감이 되게 낮은 줄 알아. 나는 위에까지는 안 줬고 밑에만 젖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깊지 않는가 보다 했는데 깊다대 그게. 그래서 언니 해령, 언성, 정성 쪽으로 탈북자가 그 당시 많았던 게 두만강이 낮아가지고 그리고 물살이 약해서 겨울이면 또 그리고 빨리 얼어. 그래서 겨울에 탈북자가 제일 많았거든. 미끄럼틀 3번이면 가는 거. 난 탈북자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그러니까 내 생애에서 당과 수령을 배반하는 일은 절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 생각도 못하지. 상상도 못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아까 제침에도 말했잖아. 그 이모님한테 참 감사해. 그치. 사람이 내가 그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살았더라면 나라를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세상을 알 수조차 없었고 또 중국에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또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대한민국에서는 밝은 세상을. 언니를 보면서 내가 제일 존경스러웠던 게 언니가 10년 그렇게 살면서 바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의 형부가 한국에 돈 벌러 나왔잖아. 진짜 쫓기면서 살았잖아요. 거의 10년을. 10년 동안 쫓기면서 살아도 그 힘든 속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나는 자기가 살던 고장에서 이짝 타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도 그 젖먹이 때부터 언니가 그 아이를 업고서 계속 돌아다녔다며. 나 그 얘기 할 때마다 참 그 모성의 힘이라는 게 저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딴 걸 다 떠나서 여자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그게 어느 위치에서든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도 참 그거에 대해서 널 보고도 내 탓을 아니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언니가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아이를 정말 지켜내고 그 아이를 데리고 대한민국까지 온 거에 대해서 나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있어. 우리가 여기 온 게 내가 북한을 떠나고 싶어서 오든 아니면 뭐 내가 뭐 시집 가고 싶어서 오든 오는 목적이 다르잖아. 그렇게 오면 일단은 내가 버리지 않는데도 버릴 거나 같아. 분명 현재 내가 버리고 싶어 버린 건 아니지만 니도 그렇지만 마지막엔 내 피부치는 내 새끼 하나밖에 없잖아. 마지막까지 내 그 딸의 소복을 놓을 수가 없어서 쫓겨다니니까 그 외에서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입양하겠다. 탈북자 치고 거의 한 80%가 중국에서 만난 인연이 다 달라지잖아. 근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아무리 모자라도 잘나던 제 아비가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 아이한테 미안해서 너 둘 다 있어. 거예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신랑이 처음에 머리를 잘 쓴 거지. 막 돈도 아니 언니 그렇게 참 생각하면 안 느끼고. 되고 이게 인연이라는 거는 하늘이 맺어준다고 맞아. 했어. 그 인연 때문에 언니가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함께 하는 거예요. 니도 봐도 그 새끼 때문에 사는 거고 우리 여기서 보자가 10년 동안. 정말 네 아이가 편할 때 그 병이 안 났어요. 모를 때도 우리 봤잖아. 그 왕자님을. 그때도 진짜 잘생기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네 한 가지 보고 네가 혼자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 왜? 그때는 아예 병이 있는 것도 몰랐잖아. 얼마 잘생겼니. 그때 당시 모임 할 때마다 들어오면 양복 입혀가지고 그 3살짜리 아이한테 양복을 입히고 싶었으니까 양복을 딱 입히고 나비 넥타이 메어갖고 와 저 여자는 무슨 복이 많나 저렇게 지지도 복이 많니. 언니는 중국에서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신분이 없으니 숨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한인촌에 들어가 청소도 했다면서. 땅 버무라고 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때가 25살 때인데 중국말 하나도 할 줄 모르지.
또 남편도 그때 당시는 없었지. 애는 데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또 왕진 신청이라는 데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언니가 아이를 딱 낳자마자 남편분이 한국에 돈 벌러 갔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한국에 갔으면 언니가 뒤따라 한국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때는 조선족들이 일하러 갈 때는 이런 브로커들이 돈을 뭐 한 여기 돈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집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걸 내는 조건에서 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집도 담보하고 해서 빚 있는 대로 다 끌어가지고 가다 보니 뭐 솔직히 말해서 그 빚 갚기도 바빴고 또 내가 하나 더 따라간다는 것은 신랑이 빚 갚고 뭐 돈이 새 따라가는 거 못 가게 된 원인도 있고 또 둘째는 한국을 가려고 한국 교회에 좀 약간 했다가 좀 사기 당해가지고 또 못 가고 그래가지고 한국길이 좀 많이 늦어졌구나. 늦어지다 못해 축 늘어졌지. 아니 그러면 그때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런 대한민국 정책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 몰랐어요? 몰랐죠. 알았으면 그때 그냥 브로커 무조건. 써서 그렇죠. 예, 지금이 어느 것처럼 왔을 텐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원래 생각 못하고 중국 국적으로 중국국 신분으로 오려고만 생각했지. 또 여기 오면 또 이렇게 우리가 안기부란 거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안기부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뭐 고문하고 잘못하면 간첩. 지금 생각하면 하지만 간첩이라니 아무나 간첩이 안 되잖아. 그치. 뭐 솔직히 말해서 간첩 유명을 쓸까봐 마치 그래가지고 한국 가는 거를 초기에는 두려웠고 두 번째는 한국이 잘 산다고도 생각 못했는데 후에 잘 산다는 걸 알고 가려고 해도 그때는 또 모든 뭐 조건이 좀 안 됐고. 그러면 중국에 있을 때 그 한인촌에 가서 청소를 했잖아요. 어땠어요? 아, 제가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뭐 한국 사람들한테 가서 청소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그때 한국 교회 통해서 제가 한국 가는 걸 수석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면 대체로 한국 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인 교회니까. 거기서 돈 떼끼고 여권 다 떼끼고 나니까 아무래도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거니 그만 중국 여권. 중국 여권하고 돈 500만 원. 한국 전도사가 이게 넣는다 하더니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진짜? 그 후에 제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한국 사람들 나쁜 사람도 있네. 저쪽은 다 그렇잖아. 그 사람이 나쁜 조선족이라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탈북자에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치. 사람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었겠죠. 그래서 북경에 있는 조선족들 거의 80%가 이런 한국인들 밥도 해주고 이렇게 이런 보모 형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아무래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일이 처해졌는데 사실은 적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적들 속으로 내가 정치 공작 들어가니? 언어를 주의해야 되겠다. 내가 그 어떤 신념으로 가지고도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자세로 들어갔는데 첫째는 중국말 몰랐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나이도 다 숨기고 너무 어린 사람들은 그때 25살, 6살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린 사람은 또 쓰지 않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는 아니 한국 집에 가니까 세수수건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나는 그거 보고 깜짝 아니 무슨 세수수건이 우리 북한에서는 수건 집집마다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잖아. 아이 우리 집 같은 거는 한 사람당 한 개 쓰지. 잘 살았대. 잘 살았지. 그러니까 한 사람 언니는 잘 살았지. 진짜. 아니 내가 깜빡 잊었다. 대체로 아버지 거, 엄마 거, 뭐 우리 아이들 거 이렇게 다 있거든. 우리는 그래갖고 있잖아. 그 딸들이 농촌 지원 나가게 되면 일단 농촌 지원 나갈 때 수건을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농촌 지원을 언니 넌 농촌 살았는데도 농촌 살아? 농촌에서도 농촌 지원 나간다고. 근데 이게 그건. 45일 동안. 근데 세면도구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수건은 집에 두 개밖에 없잖아. 농촌 안 가. 그래가지고 수건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겠니? 하나는 남겨놔야니까. 하나를 절반 쭉 가위로 잘라가지고 가지. 정말? 오. 아니 수건이 정말 아니 이게 젖은 수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빨래 해야 되는 수건마다 한 대여섯 장이 널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빨래대 있잖아. 말아가는 게 또 한 대여섯 개 널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안 쓴 수건이 또 한 10개 정도 있는. 아니 내 생각에도 한 10개는 돼 보이는 거야. 나 서로 아니 무슨 세수건이 이렇게 많지? 그리고 이게 세수건이 한 사람이 그 집에 또 3명 사는데 왜 5개가 나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오늘 추천했는데 왜 오늘 빨지?
그래서 최소한은 검해지고 한번 빨아야지. 좀 약간 가만잡잡 해야지 빨아지. 이게 왜 이렇게 멀쩡한 수건을 막 바닥에 널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재침 들어갈 때는 약간 썩킹했지. 그게 새 수건을 바닥에다 놨지. 놨지. 그 신성한 거를. 우리는 절대로 그 바닥에 놓으면 그 방걸레지. 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치, 언니, 우리 이제 수건 쓰다가 거기 이렇게 다 째지게 되면 그거 방걸레도 또 쓰잖아. 근데 그게 방에 막 널려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실 앞이지, 결국. 서서, 먼저 사닥스부터 이렇게 청소해라는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무시게. 그땐 비대란 건 없을 때고, 그래서 이렇게 자식병이지, 어머나. 이 집에 내가 김한예 병원에서 보던 그, 자식 변기가 있네. 있네. 잘 사는 집이네. 잘 사는 집이네. 그래서 특히 또 거기 아파트는 또 멋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아, 멋있다. 김 언니 살던 그 동네는 북한 같은 변소 있는 집이었구나. 중국 사람들이 살던 집은. 우리가 살던 데는, 러천이지, 완전히. 러천박물관. 러천박물관이지. 그냥 완전히. 북한이나 거기나 중국이나 그냥. 아니지, 더 하지. 어. 북한은 그도 앞뒤 문이 다 있잖아. 있었어? 우리는 없었어. 어머나, 북한에, 뒤에는 막혔는데 앞에는 없어. 그래갖고, 아니, 북한에서? 야, 문만 갖다 겠다 놓으면 문짝대 가는 거야. 겨울 되면. 문짝대다가 불 떼는 거야.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문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테두리만 강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철판 있잖아, 양철판. 그 두렁텅 뜯어가지고. 그러면 또 뭐 하니? 그 옆에 강목도 뜯어서 불 떼느라고. 아파트마다 북한은 공동변소 있잖아. 아, 너네 아파트 살았어? 아니, 우리 언니네가. 아. 공동변소 보게 되면 문이 하나도 없어. 아, 우리는 개인집이라. 집은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한심했다고 중국에 오니까? 딱 들어오니까, 일어나면 얼굴이 이렇게 보이지. 앉으면 안 보여. 오빠, 일어나면 있다? 얼굴 보여, 있다. 그래서 누가 남자들은 꼭 들어가면 담배 피우잖아. 어. 담배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남자 사람이 들어가 있구나. 앉아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는 이게 표시돼. 그러니까 담배 남자가 있다는 게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여자들은, 그런 데서 보다가. 이 집에 왔는데, 자식 변기가 있어. 자식병기보다 집안에, 아니, 더 놀란 거는, 어. 거기도 지금 이게 왕진시청이라는 데가 좀 약간 세련된 아파트였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 거야. 방 안에. 방 안에.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집 안에 화장실이 2개잖아. 근데요, 냄새가 나도. 우리 중국 화장실 알지? 들어가면 처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정말 임산부는 토해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지. 밖에 락스라는 걸 꺼내더라고. 이걸로 이렇게 빡빡 닦아라고. 요즘에는 뭣도 모르고 막 아무렇게나 막 닦다 보니까 내 옷이 꼬꼬라가 뿌려졌어. 나 락스가 그런 건지 알았나. 모르지 뭐. 북한에서 락스도 못 써봤지 뭐. 락스란 말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닦아내 냄새 물이 이렇게 타서 하는데 막 그것도 막 내 딸은 잘한다고 막 하는데 옷이 꼬꼬라가 뿌려진 거야. 다 그랬잖아. 그 없는 살림에서도. 그러니까 락스라는 게 그렇게 독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퐁퐁을 이렇게 중국 거는 엄청 많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쓰는데 이만큼 나와도.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족들이 계속 한국 거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중국이 들어와도 중국 거도 얼마 좋나. 그래, 우리 북한에 비하면 없어서 못 써. 야, 근데 한국 게 더 좋다네. 그래서 한국집 와서 퐁퐁도 써보고 그때는 써보고 하니까 세상에 우리 북한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지? 비누에다 이렇게 뭉쳐서 기름 있는 거는 막 이렇게 문대고 진짜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 발전하고 또 사람들과 보니까 일일 한 번씩 내지 2번만 모욕하네. 이해 안 되지? 그래서는 아침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모욕하는 시설이 없잖아. 이렇게 집들마다. 근데 아줌마 오늘 여기서 씻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왜 이 집에 씻니? 근데 왜 이 집에서 모욕을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았던 거지. 아줌마들 쓰면 그 전에 아줌마들 막 말하는가 봐. 우리 이렇게 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배려해주느라고 하는데 그것도 남집은 못 씻겠더라고. 그치. 아무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몸에서 냄새나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 다음 또 근데 이상하게 또 빨래에서 냄새 나는 거 알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뭐지? 한데 피존 있잖아. 그때 피존밖에 없었어. 무슨 지금은 뭐 다원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살라고 한인마트 갔잖아. 와, 내 월급의 3분의 1인 거야. 가격이. 후덜덜 서가지고 있지.
야, 이거 이런 거 사준다고? 야, 이게 근데 한국 와보니까 사주면서 그게 비싼 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 언니. 그때 당시는 커피 하나 20개 이게요. 노란 거 이제 노란 커피. 맥심. 그거도 먹고 싶은데, 그래서 주인 보고도 말해서, 이러면, 나 거기서 처음 배웠잖아, 이 맥심. 그러면 거기서 라면 신라면 끓여주는데 그거 먹고 중국 라면 못 먹겠는 거야. 못 먹는다. 한국 라면은 아예 먹지를 말아야지. 먹은 다음에 중국 라면은 입에 댈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이 잘 산다는 건 그렇게 옆에서 막 말을 막 했어. 한국 잘 사고, 한국 돈 벌러 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나는 남소년인지 몰랐지. 처음에는. 우리는 북한에서 배울 때 남조, 소녀교지, 한국이란 걸 모르는데. 그 다음에 한국이란 거 알아도, 뭐, 자본주의니까 일본도 잘 살잖아. 근데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건 못 살고, 뭐, 그렇게 했잖아. 세상에. 맷집을 건너가면서 일해보니까, 뭐, 대학생도 있고, 어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 계층이. 근데 물어봐. 얼마나 잘 살길래 여기까지 오세요? 자기네는 평범하대. 또 자기네는 평범한 사람들이래.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오세요? 돈 얼마나 이렇게 걸고 오세요? 아니, 그냥 저희는 그렇게 여건이 한 거, 여건이. 그래서, 이 여건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 여건만 있으면 못 가는 나라 없어요. 비자라는 게 우리는 한국 가려면 그 비자 받으려면 돈 이렇게 많이 들고 비자를 받는데, 그리고 이 대학생이 하나 말하는데 뭐라는 거야. 우리는 저번에 일본 갔다 왔으니까 다음 번에는 여기 또 중국 오고, 중국 갔다 다음번엔 대만도 가고, 뭐, 카나다도 가고. 학생이, 근데, 야, 너무 많은 그 돈 어떻게 다? 왜 엄마한테 손 내미세요? 내가 알바하면, 알바가 뭔데? 자기가 이렇게 일하면 돈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돈 번다. 근데 중국도 그거 없잖아. 중국 대학생들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일해서 돈 버는 게 없거든. 사회주의 국가는 그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벌어가지고 자기는 여행을 다닌다는 거야. 방학에.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나를 꼬시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만 북한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들 앞에서 허세 떠는 거야. 난 꼬시다고는 생각 안 했어. 왜? 내가 중국 사람이니까 너네까지 내 앞에서 허세를 부르는구나. 내가 5년을 이걸 했는데 5년 동안 나를 스쳐 지나간 사람 많잖아. 삼성의 모 그룹 그런 데도 들어가. 난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쓰는 그룹부터 시작해서 난 거기서 많이 배웠거든. 나이가 내보다 그때 한 10살 넘게 많았는데 여자가 아주 기품 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확실히 대한민국 삼성이구나. 근데 그분이 정말 아니게 아니라 아주머니 처음에는 좀 이해 안 됐어. 이렇게 다니시는데 불편하시죠? 예. 자전거 필요하세요? 예. 자전거 사드릴게요. 이러더라고. 난 너무 고마워. 세상에. 자전거 공짜로 사주네. 이렇게 빨간 자전거 샀다. 근데 그분이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일하는 스타일을 처음 하니까. 그치. 그래서 아주머니 제가 올 때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음 달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잘렸지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또 다 인생 공부겠지 하고 잘렸는데 거기에 그래서 이 자전거는요 그렇죠. 월급에서 자른다는 거야. 아니, 자본주의는 확실해요. 확실해. 그래서 울면서 공짜 없음. 자전거 들고 나왔다. 잘리고 자전거 하나 끌고 나왔는데 그 집 정문 통과하는 카드를 내가 반납 못하고 왔어. 근데 그 카드 만드는데 100원 들더라고 중국 돈으로. 거기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또 다시 들어오면 그 카드를 반납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나 봐. 근데 저는 했거든.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오시라고. 다시 오라고? 아니 그 카드 반납하려 자기가 직접 오라고. 그래서 갔다 돈 100원을 더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일자리 찾으셨어요? 이러는 거야. 다시 근데 그 집 일이 엄청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만에서 처음으로 이게 발령돼서 대만에는 9시에 들어와서 오후 5시면 퇴근. 식사는 딱 점심만 주면 끝이야. 근데 중국 일반 가정집들은 아침에 8시에 들어가면 저녁 8시에 나오거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돼, 그 집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침하고 저녁을 굶고 다녔어. 왜? 그 숙사란 자체가 밥 할 수 있는 숙사가 아니야. 그런 숙사에 있었어. 근데 일은 3층까지 돼가지고 일은 엄청 고됐거든. 왜? 그 조그만 시간에 표를 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조선족들이 들어가서 일할 때는 밥도 안 주지. 일 강도가 높지. 다 안 하지. 그 돈 받고. 근데 나는 뭐 처음이니까 이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 볼 때는 너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답답했던 거지. 좀 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처음 막 근데 언니 북한 사람들 그거 알지?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내 머리를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에 옮길 줄을 몰랐어. 왜? 북한이라는 사회가 딱 밥 숟가락 주고 밥 떠먹는 것부터 자기네가 시켰거든. 후에 좀 일을 좀 선배 이거야 그것도 뭐 그때 처음 했을 때야. 한 2달 그 집에서 했는데 그 주인이 볼 때는 내가 좀 너무 답답했던 거야. 그래서 딱 간뒀는데 그래도 난 요만한 토 하나 안 달았거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100원을 주더라. 자기가 이거 없으면 100원을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자리 찾았는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날 붙잡을까 봐. 난 그때 너무 배고팠거든. 저녁에. 전 일 찾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간두게 되면 자기한테 다시 전화 달라고. 그 3월 만에 고마운 거는 다리 미질부터. 그러니까 양복 와이셔츠 다리는 것부터 집 청소하는 거, 뭐 집이 모든 거 화분 관리, 접시 관리 이거까지 다 배웠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내가 이제 생각하면 그분은 아주 우리 여기서도 보면 높은 계층의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는 스타일이 달랐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배워준 대로 다음부터 나 단체 가서 일할 거 아니야. 면접에서 떨어진 적도 없지만 일하면 또 일 못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그래서 내가 인생 경험이었네요. 인생 경험이지. 그리고 확실히 몇 년을 다녀보니까 야, 그다음에 중국에 이런 데 가면 화장실도 못 가겠고 뭔 말인지 알지? 이런 시장도 가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한국 사람이 되고 막 머리가 복잡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듣기 싫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취 이렇게 탈북할 때 우리 태국에 왔잖아. 태국에 딱 북한 사람이잖아. 나는 저거도 고상하게 했었거든. 승냥이 속을해서 고상하면 누구만 소녀라고? 본인만 속에 손에. 야 그때 개척 듣기던 거 생각하면 근데 내 몸에서도 이 승냥이가 나오더라고. 북한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말 못한 머저린 줄 아는 거. 그래서 얘 이러고 있었더니 나보고 한국 필요한다고. 근데 10년을 그렇게 단련됐는데 이제 와서 근데 새끼를 건드리니까 그래. 그래서 부모야 언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근데 한국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중국에서도 왜 한국 하는지 알겠지. 너무 그래서 내가 우리 북한 사람은 참 불쌍하다. 같은 민족임에도 이런 것도 몰랐잖아. 모르지. 내가 중국 안 왔으면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지 또 이렇게 사람 문화 수준이 높은지 이게 이 사람들이 모든 레벨이 이렇게 높은지도 모르지. 그래서 또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이란 나라에 왔으니까 한국이 그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보다 더 경제권이 높고 깨끗하고 잘 산다는 걸 알잖아. 그렇지. 말로만 듣다가 말로만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간다니까 한국에 돈 벌러 가는 줄 알았지. 내가 알고 있는 중국 그 조선족 분들은 그래. 한국에 가서 돈 잔뜩 벌어왔다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좋은 말은 안 해. 내가 아는 또 선족 분들은 그래서 자기는 돈 벌면 중국 간다는 거야. 그래요 가지. 중3이니까 중국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도 한국에 계세요. 말은 또 중국 가 산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전 자기도 모르는 그 몸이 문화가 한국 문화로 바뀐 거야. 맞아. 중국 가면 불편한 게 많아. 야 여기처럼 물 탁 트면 물이 나와. 더운 찬물 시대 때 없이 나오지. 중국도 지금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니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도움을 나와. 근데 집에다가 이런 거 달아야 돼. 우리 뭐 원수기 같은 거. 그렇지. 도움을 나와야 돼. 그리고 아파트 자체를 줄 때 이게 리모델링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완전 세멘트, 콘크리트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구체에서 본인이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가지각색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 한국식을 따라 배워가지고 언덜도 들어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발 신는 문화잖아.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어도 들어가면 그 은근히 중국 사람들 그 냄새 있잖아. 집에 들어가면 썰렁해. 왜? 전기도 카드 여야지만 나와. 여기하고 또 달라. 우리 쓴다면 돈 내잖아. 거기는 먼저 카드 가지고 충전해야지만이 더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아끼려고 돈이 너무 비싸니까 아끼려고 집 들어가면 다 추워. 춥고 이 모욕한다는 자체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이 춥고 이 더운 물이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모욕을 자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알지? 사람 인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 하루 이틀 모욕 안 하면 몸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냄새인 거지. 난 그래서 있잖아. 예전에 내가 한국에 와 있다가 애기 아빠 거기서 사고하면서 몇 번 중국 들어갔댔잖아. 야, 못 있겠더라. 들어와서. 그리고 일단은 뭐가 제일 더러운지 알아, 언니?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쓰레기란 쓰레기가 있잖아. 그냥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이 와 뭐 헤쳐나가지고 베릴 오가잡탕 쓰레기가 까만 봉다리, 노란 봉다리 여기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 이런 정량제라는 것도 없어. 사방에 굴러다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이렇든 국격이 높아서 그런지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자연히 내가부터도 그렇게 수준이 높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있잖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니까 그 국민이란 그 자체가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와서 사니까 나도 모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그거 뭐 거기에 맞춰 사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방송 들으면 어떤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냄새 난다면 좀 싫어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직행에서 오는 우리 북한 사람 딱 만나봐. 요 사건이 한 냄새 난다? 탈북자를 딱 이렇게 우리 국정원 들어오면 다 검사하잖아. 물어본대. 직행이에요? 하고 딱 물어본대. 왜? 몸에서 너무 냄새 났어. 언니, 냄새 날 수밖에 없다. 겨울에 한 달에 한 번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 내나 냄새 나. 몰랐지. 뭐 그렇게 냄새 나. 똑같이 냄새 나니까. 북한에 있을 때 그 기숙자들 있잖아. 기숙자들한테 이상한 향기로운 냄새 나잖아. 그거 하려고 우리도 제습빈 해가지고 속옷 빨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몸에서 아무리 냄새 나도 왜 안 나는 건데 이 매일 모욕이 관건이었는데 여름에도 언니 일주일에 그냥 2번? 한두 번 하면 잘하지. 한 번, 2번.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근데 어릴 때는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일요일에 되면 모욕시키잖아. 이렇게 쫙다 뺏겨놓고. 함지 모욕시키고. 가면 우리 여기만 사우나 아니고 뭐냐, 대중탕 있잖아. 대중탕에 가서 우리는 모욕했고. 운동원이라는데 창강원 이런데. 우리는 장강원. 장강원에 가서 모욕을 많이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몸에서 냄새 나는 걸 근본적인 걸 못 잡고, 옷에다가, 이 옷에서 냄새 나게 하느라고, 그 럭시 비누 있잖아. 착! 칠해놨단다. 비 오는 날 거품이 와. 근데 난 지금도 이게 습관돼가지고 우리 화진에서 요만한 이런 서비스 비누 있어. 냄새 아주 좋아. 속옷 였는데 있잖아. 그거 섞여놓잖아. 나도 모르게 해놓고 있더라. 우리 신랑이요. 야, 이 무슨 비누가 왜 세수 비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니?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데 어머나 몸에 배인 거야. 향수를 뿌리면 될 걸. 그걸 왜 거기다 넣고 있니? 한국 사람들한테서 본받아야 되는 게 국민성. 이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는 스스로가 하잖아. 뭘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의 흐름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 사회의 흐름이라는 게 국민성이 높으면 따라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지금 볼 때는 중국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잘 산다 해도 이 국민성은 잘 산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 근데 대한민국에 탈길 와서 보면 그때 20년 됐지? 20년 전 내가 봤던 한국이나 지금 한국 보면 야 정말 그때로 내가 와 이랬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봐도 너무 대단한 거야. 내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5년 되잖아? 그때 15년 전이나 지금 또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 내가 어젯밤에 만두를 먹으면서 그 얘기했거든. 금방 시집 와가지고 지금 배가 불렀는데, 우리 그때만 해도 언니 음식들 많이 했어. 설 전날인데 있잖아. 언니 만두 소를 있잖아. 큰 소를, 이런 소에다가 2개를 했다. 만두 소 2개를. 그리고 그 밀가루 한 포대를 지금 반죽을 했다. 이거 이제 만두 다 빚는단다. 나 깜짝 놀랐잖아. 근데 그게 얼마 안 돼 사실은. 중국집 사장은 이렇게 아니 할 때는 힘든데 해놓고 놓으면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고모 친구들이고 선생님들인데 그 명절 전이니까 인사하러 더 하잖아. 그분들한테 이만큼씩 재 보내고 만들어서 보내더라. 또 맛있다고 잘 드시다. 야 나는 막 죽겠는데 그걸 막 근데 요즘은 안 먹잖아. 우리 신랑이 여가지 만두 요만큼 가져왔어. 먹어보더니 야 이마트 거보다 못하다. 그래서 내가 맞지 요즘 이마트 음식 너무 잘한다. 근데 전마도 우리 이거 만두 그렇게 잘 먹었는데 이제는 이거 가리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얼마큼 높아졌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우리 수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 근데 진짜 우리가 어릴 때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남순 동부들 생각하면서 우리 밥도 먹고 정말 이런 걸 먹는 걸 강해밥 먹는 것도 우리도 감지덕지하게 여기 감사하게 여기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라서 불쌍한 풍경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양비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우리 헐벗고 굶주리던 우리 지난날을 잊지 말자. 이야 이게 이렇게 우리 평생의 수건이었어. 수건. 왜 북한에서도 수건이던 게 또 여기 와서도 이게 수건되네. 이번 방송에서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일단 아이를 데리고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이 좀 험난한 길이잖아요. 제가 지금 떠나려고 다 이렇게 부럽부럽 손 놓고 딱 떠나려고 하는 순간 저희 딸이 저희 다리를 딱 잡고 우리 딸이 엄마 어디를 가는데 해서 엄마가 지금 이 길은 위험한 길이니까 같이 못 가니까 엄마가 1년만 기다리면 데리려 엄마 했는데 저희 딸이 그러면 가다가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면 안 되나? 그때 몇 살이지? 10살. 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약간 엄마로서는 그 두고 가는 것도 참 힘든데 우리 목숨을 내딛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딸이 그 말을 듣고 우리 딸은 너무 불안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운명에 맡기자. 가면 가고 죽으면 같이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데리고 떠났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과 부처님이 정말 쫙 앞길을 열어줘가지고 근데 거기에 하느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어. 정말 나 떠날 때 하여튼 뭐 알라신까지 신의 신은 다 찾았어. 나는 모르지만 부처님도 모르고 알라신이 뭔지 몰라. 일단은 내 생명을 내고 내 새끼를 내리고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만 안 잡혀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드리고 길을 떠났지. 그래가지고 정말 우여곡절 때 라오스를 통해서 정말 태국으로 들어가서 좀 거기서부터 정말 사람들이 막 여러 마을이 많잖아. 그 태국 안에 들어가면 본인은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면 정말 순양이 소굴이야. 순양이 소굴. 우리 탈북자 소굴이 아니라 순양이 소굴. 우리 탈북자들한테 욕 먹을 수 있지만 그건 다 공감하는 바거든. 왜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는데 다 스트레스 받고 여기까지 왔다가 또 몇 달을 거기 감금돼 있으니까 신경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완전히 다 폭발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를 지키면서 사실 한국에 대한 꿈도 있고 앞으로 걱정도 있고 그래서 고문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고문? 맞아만 안 됐으면 좋겠다. 난 사실은 이 잡히면 제일 싫은 게 고문이었어. 우리가 안기부 잡히면 고문 안 됐잖아. 우리도 북한 실정은 잡히면 첫째 고문이 1순위잖아. 언니가 중국에 몇 년 있었죠? 13년 있었죠.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잡혀간 거예요? 난 한 번도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그게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이 안전부여란데 이런 법기관에 들어가본 일도 없거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우리 밤에마다 우리 간부촌이니까 밤에 와서 까마귀 들어와서 데려가잖아. 그때 보면 엄청 때리고 데려가. 사람 아닌 거지. 짐승처럼 때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급에 가면 손톱도 뽑는다, 머리 뽑는다. 근데 거기 댓글 봤어.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아니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던 걸 몰랐나 뭐 이런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과 접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거를 잘 모르고 또 신랑이 한국 간데도 우리는 선뜻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돈 벌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선뜻 가게 안 되잖아. 피해를 당할까. 떠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아예 정말 책을 다 써가지고 또 1차 조사를 받으니까 태국 수용소에서 받은데 근데 대체로 거기서는 실험만 하긴 해. 대한민국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은 그게 이민소 안에 들어가면 여자 수용소가 2칸이 있어. 근데 한 칸을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완전 전세를 내가지고 그게 탈북민 거야, 다? 그게 탈북민이야. 그래서 싸움하고 이러면 옆에 빵을 넘긴다. 거기 나라 사람들 다 거기 한 방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인원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거야. 진짜? 근데 거기서 싸움해서 뭐 이렇게 다 해서 그 짝방 넘어가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지. 애들이 한국 가는 날 되면 완전히 변신을 하는 거야. 다 이쁘게 하고 진짜? 수용소에 줄 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더우니까 런닝에서 반바지 입고 정말 머리도 다 틀어 올리고 화장이 한 거 어디 있나. 그 대한항공 탈 때 그 기분은 어땠어요? 우리는 대한항공 비행기 탈 때까지 애들이 다 흥분된 거야. 막 화장하고 난리 나고. 그래가지고 딱 가서 했는데 우리는 운이 안 좋게도 그 대서관 사람이 딱 우리를 앉혀놨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따라서 들어가느라고 정신없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가 딱 버스 갔더라고. 버스. 일단 앉아서 앉는데 딱 규정이 말하지 마세요. 말하다가 이제 중국 공해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항공 연예로 지나가니까 잘못하면 탁 떨어지면 다 잡힙니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한참 겁주는 거야. 그래서 딱 입 다물고 있는데 또 나오는 게 미안하지만 항공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다. 어떡해. 그거 막 나오는데 막 그때 대성한 다 간다며. 집에 다 간다며. 막 우리 보고 저기서 기다리라 하더라고. 그게가 밤 12시 우리가 나와서 뭐 하다 보니까 아마 새벽 3시나 4시 그때 비행기 탔는데 다 내리라는 거야. 다시요. 그래가지고 안와서 우리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 우리를 버리고 비행기 달아날까봐. 지금 애들이 정말 아는 사람 누구 있니? 안 왔었잖아. 그래서 거기면 이제 또 일행들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간 사람들. 그 사람들 눈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어디 가나 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움직임 같이 움직여야 될 판이니까.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 앉아서 화장실도 좀 못 가고 있어. 근데 아침 되니까 이게 한국 사람 하나가 이거 식사하세요. 여기 빵 하나씩 주는데 그래서 또 가서 우리도 빵 하나씩 아이들 먹는 거라면 또 자꾸 따가잖아. 개미떼처럼. 개미떼처럼. 따가서 다 타가지고 와서 좀 앉아서 막 먹고 있는데 누군가 헐레벌 떡 들이대요. 이싹하는 거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막 이런 막 버지고. 그렇지. 우리 옆에서 우리 있다가 우리요 어디 가래도 못 가요. 여기 버스랑 공항국이 잡을까봐 겁나 어디 못 가요 우리. 그러니까 정신없이 비행기 탔지. 움직이는데 나는 이게 좀 떨어지지 말기로. 떨어지면 죽는데 왜 다들 죽게 잡힌다고? 우리 딸은 그 비행기 옆에 창문 옆에 앉고 싶어가지고. 근데 딱 뜨자마자 옆에서 토하는 놈으로 나는 걸로. 말하지 말라잖아, 선생님이.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하면 옆에서 막 이러고, 봉지만, 그니까 안에 이 사람은 알잖아. 뭐 도와드릴 거 있나 해서, 우리 토해야 되는데, 그 앞에 봉지 있다고. 어느 봉지야? 우리 비닐봉지만 사는데, 종이봉지처럼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막 토하고, 나는 한데, 커튼을 쳐주는 거야.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9시쯤에 뜨니까, 시커먼데요. 앞에 탁 TV 나오는데 이 뭐야 이어폰이다. 이어폰이 봉지 하나씩 주더라고. 아니 뭐가 이어폰도 있고 실리아도 있고 있더라고. 근데요 애들이요. 나 모른다 언니. 중국에서 1시간 반짜리에서 그런 게 없던데. 이거 다 똑같이 가져가죠. 걔 또 그거 다 가져왔어 또 몰래. 주는 줄 알고 다 가져왔지. 대한항공이 난리 났겠다.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 같은 데는 안 가봐. 근데 탈북민들만 타면 이게 없어지는 거 알겠다. 그래가지고 창피해라. 뭐 근데요 좀 이따 또 밥 준단다. 뭘 드시겠습니까? 하면서 믿으라. 우리 앞에서는 뭘 주겠습니까? 말도 안 한다. 근데 쑥 지나던 게 하면서 밥 톡톡 그냥 알아서 하나씩 주더라. 물어봐야 모르니까. 근데 나 딱 안서 우리 TV 봤잖아. 커피 있어요? 그랬다니까. 네, 커피 드릴까요? 하더라. 커피 딱 줬는데. 쟤 언제 커피 먹어봤다고? 아니, 믹스커피 먹었잖아. 근데 글쎄, 믹스커피 줄 줄 알았지. 한인 천에서 그때 이랬다고 남들은 다 모르는데 커피 주세요 또 이랬구나. 아주 우아하게요. 근데 글쎄, 시커먼 커피 준다. 먹었네요. 달지도 않고 있잖아. 쓰지 뭐. 사양 같은 거. 사약 같은 거 줄, 내가 이게 무슨 커피야? 아이들한테, 이거 잘난 척. 잘난 척 하더니 옥수수 새카맣게 태워 물 받아먹고. 그거보다 더 쓰지. 그래가지고. 근데는 세상 안에 TV도, 앞에도 TV도 나온다. 그 애들이요. 잡혀가도, 그 비행기 타고 잡혀가잖아. 근데 거기면, 비행기에 이기면, 이 야가 어떻게 날아가는지가 표시돼 있더라고. 그게 제주 상공인가봐. 우리나라 뭐, 영계에 들어왔다고, 딱 영계에 들어왔다고 딱 하니까. 아이들이, 야, 우리 지금 왔다. 근데 또 문제는 뭔지 알아? 그게 쭉 가는데 인천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 대가리가 왠지요?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대가리가. 야! 저거 왜 머리가 왜 북한 넘어가니? 왜 지도냐 많은데 비행기 이렇게 크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 넘어가는 거지 지금. 애들이 대배야 이게 북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야 아들 그거 안 보여줘서 조용하겠네. 아이들 무서워. 수렁수렁. 이 또 안양이 어디? 우리 딱 앞에 와서 인천공항에 처음엔 이륙한다 하고. 이륙이 뭐야? 이거 뭐야? 애들이 이륙 아무리 한자라도 애들이 이거 무슨 이야? 이거 뭐야? 나 지금 그러고 내 착륙한다니까. 제일 뒤에다 이거 중간에 가운데 안테나 거든.
근데 딱 섰는데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절대 내리지 말랬잖아. 이제부터 우리의 고난은 시작되는구나. 국정원을 끌려가는 우린 안기부를 끌려가는 거야. 안기부. 드디어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 내린다 한참 있는데요. 그 누구도 못 내고 지금 말도 못하고 눈만 좀 뭐락보라지 좀 있잖아. 눈치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한 사람이 탁 정장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존나 양복 입었다. 간부인가 봐. 딱 들어오네. 이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내리겠다고. 그래서 내려서 나가지 마시고 좀 또 이렇게 서 있으라고. 딱 나가는데 그 사람은 웃지 않고 딱 서 있더라. 여권 나 해수하잖아. 해수하면 언니 어때? 여권 하나씩 줬어? 여권 말고 여행증을 줬어. 여행증. 그걸 다시 이게 반납하면서 이름 확인하면서 반납하더라고. 그래서 줄 다 섰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해서 달아나면 간첩으로 여긴다고. 저부터 우리를 엎어줬어. 근데 그게 시간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9시에 해서 1시나 2시쯤 도착했는데 2, 3일 계산할 때는 빨리 빠져나가. 근데 그때 당시 이게 2월달이다 보니까 설 열 때 강행객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우리를 빨리 못 빼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빼는 게 다 빼가지고 버스 위에 딱 올라탄 게 저녁 6시 냈어. 사실 우리를 데리고 병원 가야 된다더라고. 그러니까 검사 시킨다고. 근데 우리는 또 이게 좀 언니 신체 검사 아니고 건강검진이라고 말을 왜 북한이야? 아까 북한 말로 그래서 신체 검사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수속하고 나오다 보니까 까매졌어. 그래서 못 간다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우린 유독 그때 새까만 밤에 도착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됐어. 타는데 진짜 제가 저는 살좀 와서 중국에서 교회밖에 안 다녔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사기도 당했지만. 교회에서 사기 당한 말 그만하자 이제.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내 또 신앙에서 나쁘게 했다 생각 안 해. 또 그런 그게 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자는 뜻이 있었겠지. 그래가지고 오는데 와 아무리 봐도 진짜 십자가인 거야. 이리저리 봐. 근데 이걸 보는 우리 탈북민들이 반응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좀 살던 사람들은 교회가 많구나. 나는 병원이 많구나. 아니, 교회가 많구나. 근데 너는 병원이지. 어떤 또 직행한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나 여기는 이렇게 무덤이 많네. 왜 북한에서 이게 조선전쟁이 일어날 때 그 미국군이 죽었을 때 앞에 다 십자가를 달고 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보기 여긴 매 무슨 무덤가가 많은가 보다. 십자가 홍동 이게 묘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우리 또 빵 터졌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 하나 놓고 나는 주의 은총을 노래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사히 오면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여기 무슨 병원이 돈도 없는 남조선이 왜 이렇게 무슨 병원이 많아? 또 둘째 셋째는 와 여기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네. 이쪽으로 왔는데 밤에 이게 검사하는 거야. 근데 도착하자마자 무슨 밥도 안 주고 뭐 꾸레미를 주는 거야. 이게 무슨 꾸레미지? 뭐 바퀴 달린 가방 같은 거. 뭐 한국 찌라고도 중국에서는 한국 물건이면 정말 이뤄주잖아. 그래서 애들이 입에 기 걸어져서 딱 열어봤는데 한국 물건이면 정말 이뤄주잖아. 그래서 애들이 입에 기 걸어져서 딱 열어봤는데 옷부터 시작해 다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대량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력으로 보고 네가 뭐 한 100 있겠다면 100 주고 앞에다 100 이렇게 썼더라고. 근데 이거 보고 이제 후에 안 맞으면 교환해준다더라. 근데 속으로 이걸 왜 주지? 이거 돈인데 우린 돈이 없는데 거기서 저래 신체 검사 좀 살짝 하더라고. 이제부터 우리 이게 재수복을 해야 하니까 근데 재수복 지금 가방이 너무 좋다. 하다가 또 들어왔는데 우리 입장 벌렸잖아. 왜? 너도 걱정은 안 들어갔잖아. 나 들어갔지. 가방 안에 여자애 가져야 되는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런닝도 반팔티 2개 뭐 속옷도 2개씩. 근데 그것도 한국제야. 우리 중국에서 말하면 진짜 큰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가방에 지금은 이민 가방이더라 그게요. 이민 가방, 바퀴 달린 가방. 지금은 바퀴 달렸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신기하지. 꽉꽉꽉 해가지고 그래서 화장품도 주고.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밥 먹으려고 또 가는데 태국도 건너서 이렇게 와봤잖아.
너네 주소서 안 가봤지? 국정원 도착한 날 밤에 오다 보니까 혼자서 조사 살짝 받고 밥을 먹었는데 그냥 식판에다 갖다 드셨어. 그 헌병이. 다음날 아침 됐는데 7시 아직 눈 막 비비는데 다 일어나래. 막 방송 소리가 나니까 그거 입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하고 딱 앉는데 와다다다다 신발 안 하겠어. 그 신발장에 안 하게 했잖아. 그걸 딱 들더니 문 앞에 쫙 27명이 서는 거야. 나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내 며칠 전에 온 비행기 쪽 한 명이 언니가 이름이 지금 보면 박혜영인데 언니도 빨리 일어나 여기 서시오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왜 서냐 하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간다는 거야. 근데 7시 반에 문 연다는데 7시부터 줄을 쫙 서는 거야. 그래서 문 여는 순간 뛰어나가는 거지. 근데 난 그걸 몰라가지고 아 그래 하고 내 신발 떡 치고 그 제일 뒤에 섰다. 밖에서 떨거닥 소리 나니까 애들이 열당 자세하고 딱 이러면서 팍 나가는데 나는 왜 그러는가 했더니 거긴 그랬구나. 우리 때는 새 건물에 들어갔어. 아 우리 낡은 건물. 그 북한에서는 줄 서서 학교 갈 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있잖아. 줄 서서 쫙 가는데요. 위에 이렇게 방이 있는데 계속 한번만 이렇게 막 내다보더라고. 그래서 저 뭐야 하니까 저 사람들이 독방에 들어간 사람들이래. 내가 생각했던 감옥은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막 철창이 이렇게 있고서 밥 먹으러 탁 갔는데 엄마나 세상에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비행기에 70명 타고 왔거든. 태국에서 70명 왔지. 캄보디아에서 오지. 라오스에서 오지. 몽골에서도 오지. 러시아에서도 오지. 거기서 들어가서 뭐 태국 폐 무슨 폐가 있더라고. 아무리 많대도 이렇게 많은 걸 난 물론 그 안에서 300명 봤지만 난 이게 다인 줄 알았어. 난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근데 우리 딸은 또 이것도 처음이잖아. 우리 딸은 북한이 뭐인지도 모르고 남선이 뭐인지도 몰라. 그래서 한국은 알았어. 아빠가 한국에 몇 번 왔으니까. 그런 또 가니까 밥을 주는데 세상에 거기에다가 이제 항상 우유도 과일. 내가 서로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야 이거 뭐 살찌워가지고 있잖아. 뭐 피 빨아먹. 우리 살찌우면 피도 빼고 막 그러잖아. 북한에서 때 안기부가 잘 먹여가지고 살찌워갖고 피를 빼가지고 그거 수출한다고 그러잖아. 이거 먹으면서도 애들 어떤 애들은 겁나서 많이 못 먹었어. 잘 치면은 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요리도 이모들이 쫙 서가지고 있잖아. 요리 쫙 퍼주잖아. 주잖아. 그럼 조금 주세요. 조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기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한 며칠을 가니까 애가 먹질 않으니까 과일이 간식이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내가 딱 한 달을 있었거든. 전 조사받는 날 돼가지고 조사받아 탁 들어갔어. 난 세상에 때릴까봐 애도 있는데 애랑 같이 조사 들어간 거야? 아니 그래서 방은 같이 들어가는데 애는 조사 안 해. 어른만 하지. 근데 세상에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책상하고 컴퓨터 있잖아. 선생님 자 이제부터 우리 빨리 끝냅시다 이러는데 하는데 선생님 컴퓨터인데 컴퓨터를 못하는 거야. 아 명실씨 이게 떨면 안 돼요. 내보니까 내가 너무 떨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앉아있어 앞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 다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 책상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책상이 흔들릴 정도였어? 그 하시는 분이 명실씨 한 번도 안 잡혀봤어요? 예 저요 다 불게요. 진짜 언니 같은 사람 때리지 말고 나 잡으면 조직의 비밀 술술 빌겠다. 나는 없다. 난 지저분한 게 없다. 아니 근데 나는 이 조사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지하감방 말도 하지. 뭐 가면 뭐 이렇게 전기 투입시킨다지. 거짓말 탐지기 막 들이댄다지. 그러니까 사명이 또 난 애가 있잖아. 나는 죽어도 되는데 따로 살아야 되잖아. 나뭐 종이 탁 2장인가 3장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짝에다 써오래. 그래서 근데 조사가 이게 다야? 난 속으로. 그래서 이 말 좀 하고서 물어만 보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더 잘하는 거야. 북한에 정진애들. 어떻게 가서 쭉 써와가지고 갔다 한 장 딱 써가. 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쭉 한 장도 많은 거지. 요거 한 5장 만들어 오면 안 될까요? 근데 속으로 5장? 어떻게 만들지? 그럼 속을 엮기 시작했지 좀. 5장 개만 9점 크게 약간 크게 해가지고 5장 만들었는데 10장 못 만들어서 내가 딱 말해서 한 장에 3글자 쓰면 안 될까요? 쓸 게 그렇게 없었어? 난 너무 평범하잖아. 태어나서. 평범해? 평범하잖아. 그래서 일 다니고.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살다가 애 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왔네. 한인천이랑 가 이랬잖아. 그래서 한촌 가서 일했다. 이건 다지. 그럼 내가 한촌 어디 가는지 내가 그걸 어디 가서 몇 년 동안 일했다. 이러면 어디잖아. 그럼 그 안에 내용을 내가 풀 쓰겠니? 풀 써야지. 그러니까 그 3년 이걸 그렇지. 딱딱딱 nen도 태어나고 누구의 몇째 딸로 태어났어.
민학교 어디 나오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다니고 그런 거 기도 없지. 나는 북한 있을 때 한번 호되게 당했거든. 북한 그 새끼들이요. 나보고 내 그거 팔았을 때. 불필요한 거 하나도 쓰지 마! 딱 요점만 찍어 쓰라는 거야. 그래서 딱 요점만 찍어서. 일단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큰 주제를 딱 잡았다. 삼각형 해가지고. 충성심 부족했음. 찔끄고. 원인. 원인 또 분석해야 되잖아? 분석해야 되니까. 결론. 그래서 딱 넋을 썼다. 그래가지고 저 맞았잖아. 사람 놀리냐고. 근데 국정원 와서, 국정원 선생님도 똑같이 말하더라. 이게 조사하는 거는 남북한이 똑같더라. 그냥 불필요한 거 쓰지 마시고 딱 중요한 요점만 찍어서 써주세요. 내가 한번 북한에서 당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죽도록 저 맞았잖아. 아, 요점만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난 쫙 풀어가지고 한 20장을 썼지. 언제부터 어떻게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땐 어떻게 했고 내 앞에 친구는 누구였고 뭐 이런 거랑 한 번에. 난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쓸 게 없어요. 저는 평범한데. 그러가면 그거 여기 보고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입으로 말할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막 하던 게 그다음에 무슨 배는 어떤 배였나. 그러니까 이게 그 물어보면 내 대답할 수 있어. 근데 내 그까지 써야 되는지 알게 뭐야. 내가 내 배는 어떻고 어떻게 생겼으면 이런 것까지 쓸 필요 없어. 선언이 맺히고 하는 일이 뭐이고. 그럼 물어보면 대답했지. 그러니까 딱 3일 안 조사받고 들어가 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너무 쉬워가지고 정말 3일 딱 이게 저 사람은 10번도 받을 뻔. 내가 가서 좀 조사 끝났어요. 끝났대. 이게 진짜 조사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더 할 게 있어요? 아니 그것도 북한에서 한데 내 간첩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냐면 예, 그건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럼 나오는데 들어갈 때 우리 한 6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부르잖아. 방송을 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기간도 다 다르더라. 그렇지. 조사가 나온 날이 하나는 가는 날 됐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나오니까 호시마 덤덤 다 뵀어. 혼자서 그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조사 끝난 다음에는 뭐 서울 구경도 시키고 그다음 나 운동 시간도 있잖아. 혼자 나가서 먹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1명 나오고 또 한 2명 나오고. 근데 이게 다 모아져야 또 간다는 거야. 또 준대. 2벌씩은 또 주는 거야. 야 여기는 이게 무슨 우리 동네 있잖아. 동네 민마장도 내가 외지에서 왔다면 이번 더 심하지. 그치. 아니 그 서로 야 이따 간첩이 들어오면 어찌니. 나는 서로 이제부터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사는데 북한에서 또 이게 간첩 투입해서 날 죽일까봐. 이게 아닌데 좀 알아서 좀 머리 굴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원에 있는 선생님 보고 내가 물어봤지. 내가 신문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언니가 외국으로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근데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근데 우리 언니 사진을 갖고 왔어. 내 북한 사진을 갖고 왔어 다. 우리 가족 사진. 근데 나는 또 좀 세련됐잖아. 나 좀 세련된 여자 돼가지고요. 이렇게 탁 이 USB에다가 중국에서 뭘 가져왔는가? 우리 친정 사진 다 해가지고 왔어. 언니가 한국 오기 전에 언니를 만났댔다 그랬지. 중국에서 만났지. 그래서 그 USB를 내가 오니까 다 두시잖아. 딱 보여줄까? 그 안에 뭐 결혼 사진도 있고 뭐 북한 사면 입증이 되는 데다가 또 우리 동네 사람이 내 먼저 왔댔어. 그러니까 여기에 다 맞아떨어지고 뭐 그러고 앞뒤를 아무리 뒤집어도 무슨 내가 뭐 간첩하게 생기지 않았고. 언니 간첩은 이마에다 간첩이랑 쓰고 다니는 줄 아니? 뭐 뒤에 누가 또 따로 자수하겠지만 일단은 애 데려왔지. 3월달 전으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딱 볼 때 날 뭐 더 두칠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딱 말하는 거잖아. 저는 이 정도 되면 안 옵니다. 왜 한국 오셨어요? 그 말을 물어보더라고. 집안이 이렇게 괜찮게 살고 이런데 왜 다시 북한을 안 갔냐. 근데 내가 딱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저는 마지막 유언이 죽어도 시체도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는 못 간 거고. 또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싫어서 달아난 건 아니잖아. 근데도 내 대원은 뭐야? 그냥 반역자잖아. 반역자지. 내가 왜 이런 반역자 취급을 받아야 되고 그치. 우리 아버지로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이런 걸 받아야 됐으며 지금 다 고인이 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이 북한에 대해서는 나쁘게는 안 생각했어. 너무 세뇌교, 그러니까 언니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상류층에서 살면서 북한 주민들은 어렵게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항상 언니랑 좀 왕언니랑 하고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나도 북한에서 나름 괜찮게 살았다고 하는데 언니네는 완전 상류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상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삶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다였던 거야. 그리고 그 사회에서 남조선에 대한 악감정에 대해서 하도 많이 세뇌교육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언니가 아무리 한인촌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했어도 그게 쉽게 와닿지는 않았지. 근데 한국이라는 데 딱 와보니까 느낀 게 정말 우리 민족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한국 땅에 온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게 한국 땅에 안 왔으면 정말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화하고 이 한국 사람들은 참 배울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북한도 고등공부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서 생활인가? 왜 이렇게 높은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이게 물질이 보장되니까 물질이 풍요하니까 사람들이 의식 수준도 높아지는 거야. 그 2월 1일 되면 저번에도 네가 해줬지만 너무 좋아. 2월 1일 날 개초를 불었습니다. 야. 난 대한민국 온 거를 내 인생에서 정말 제일 잘한 일이라고 봐. 나도 그래.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내 방송에서도 늘 말했거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고 그 사회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에 와서는 인간답게 사람답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일원이 됐다는 것을 전 너무 자랑하겠어요. 전 이 세상에 정말 잘한 게 있다면 저희 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저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실은이랑 제3극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정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기회에 또 대한민국의 정착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명실 TV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